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오늘 야구계 첫 소식으로 아주 떠들썩합니다. 연경엽 이제 감독이 아니라 단장으로 불러야 할 것 같아요. SK 신임 단장으로 연경엽 단장이 선임됐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엠스플 투나잇이 사전에 연경엽 단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일단 뭐 처음에 어떤 공부를 시작했을 때 목표가 단장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뭐 중간에 본의 아니게 감독을 하게 됐고 그 감독을 하면서 또 어떤 4년 동안의 경험이 단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또 뭐 감독을 그만두면서 어떤 오해들도 있었고 제가 언론에 뭐 이런 구설수가 오르는 게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가장 컸고 단장을 하게 되면 당분간 감독은 어떤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좀 가장 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사실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감독 제의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결과적으로 진실은 나중에 다 밝혀지는 것들이니까 많은 고심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싫었기 때문에 또 많은 고민을 했고 어떤 SK가 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부분들을 잘 실행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결정을 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큰 어떤 SK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 팀에 저는 어떤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코치 육성과 프런트 육성에 좀 더 방향을 두고 그게 만들어진다면은 2단계에서 선수가 분명히 만들어지고 3단계에서 그 팀의 어떤 시스템이 정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단장이라는 자리는 뭐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팀의 전체적으로 잘 융화를 시켜서 3년 안에 어떤 감독으로 우승하고 싶었지만은 또 우승을 못했고 네. 단장으로서 또 우리 SK가 우승을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어떤 힐만의 야구를 펼칠 수 있도록 하지만 좀 더 한국 야구에 대해 조금은 모르는 부분들을 제가 네. 어떤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그거는 선택의 폭은 힐만 감독께서 갖고 계시는 거니까 어떤 조언들을 선택해서 힐만 감독이 잘 운영을 한다면 분명히 어떤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1년 동안 어떤 힐만 감독이 불편함 없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어떤 그림자 역할을 해서 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팀이 정말 어떤 생각하는 그리고 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성적과 또 좋은 육성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또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우리 팀원들과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많이 어떤 토론을 통해서 팀이 좋은 방향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뷰 정말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염갈량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1991년 태평양 돌피스에 입단해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했고 LG 운영팀장 또 코치를 거쳐서 감독 그리고 2017년도에는 SK 와이번스 구단 단장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구단 내부에서도 파격 인사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SK 신인 단장으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신임 단장 발표가 나온 직후에 SK 관계자들이 모두 우린 정말 몰랐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것 같고요. SK는 신임 단장 이 배경의 이유로 전임 단장처럼 야구에 대한 식견이 좀 풍부하고 또 SK만의 육성 시스템을 잘 이끌어주고 특히나 외국인 감독이죠. 트로이 힐만 감독이 첫 시즌을 맡기 때문에 좀 한국 야구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단장 후보를 물색하다가 이 연경엽 전 넥센 감독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SK 구단 최고위층에서 연경엽 전 넥센 감독 상당히 원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SK 구단 사장을 미국까지 보내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 연경엽 전 넥센 감독 이제 단장이죠.
굉장히 고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미국까지 날라온 이 SK 이 사장의 설득 끝에 이 단장을 맡게 됐는데 본인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한 100번 정도 생각했다고 하거든요. 고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앞서 인터뷰가 잘 진행이 됐었는데 보면 루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루머 때문에 본인이 정말 가기 싫었지만 SK가 본인을 강력하게 원해서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100번이나 고사를 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SK 구단이 정말 많이 원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네네. 면에 좀 끌렸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성과를 냈던 감독이잖아요. 음. 그 넥센이 다른 이 구단들처럼 풍족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팀을 항상 포스트 시즌에 올렸고 또 하나가 운영팀장을 LG에서도 했었고 네, 은퇴하자마자 맞죠. 현대 유니콘스에서 운영팀 직원으로 오래 일하면서 프론트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임자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저랑도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힐만 감독 어느 감독이나 입장을 잘한다.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 간섭하지 않고 트로이 힐만 신인 감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봅니다. 와, 네. 정말 뭐 현역으로 감독 시절에도 염갈량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뛰어난 지략을 보여주셨는데 이 단장 염경엽 좀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나요? 글쎄요, 늘 많이 노력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네. 이 단장으로서 큰 기대가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제 또 운영팀장과 단장은 좀 다르잖아요. 또 감독을 해본 분이기 때문에 네. 이 트레이 힐만 감독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싶을 때 간섭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만 잘 조심하게 된다면 저는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다시 염경엽 감독이 아닌 단장으로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또다시 넥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에 이어서 넥센도 오늘 신임 단장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넥센의 고영욱 스카우트 팀장을 새로운 단장으로 선임했는데 먼저 어떤 분인지 자료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무명 선수에서 단장까지 일궈낸 분입니다. 고영욱 1994년 쌍방울 레이더스에 입단한 이후 투수로 활약을 했고요. 은퇴 후에는 모교인 광주진흥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야구부 코치를 맡았고요. 2009년 서울 히어로즈 스카우트 팀에 입사한 이후 2017년 넥센 히어로즈 단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먼저 이 고영욱 단장은 조상우, 김하성 선수도 걸출한 신인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넥센이 고단장을 선택한 이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 관점에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부 승진입니다. 1군 매니저 운영팀장을 거쳤던 최찬복 신임 사장이 네. 넥센의 새로운 최고 사령탑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영욱 팀장 역시도 화면에 나오듯이 스카우터 팀장을 맡았던 분인데 이장석 이 대표의 생각은 이렇게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했던 사람들, 팀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즉 내부 승진을 권고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파격 인사를 통해서 프로야구에 새로운 실험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넥센은 코치 경험이 없는 운영팀장 출신의 장정석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앉힌 바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단장 사장 역시 파격적인 인사인데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해도 구단이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장수 대표의 친정체제 구축으로 보입니다. 이장수 대표가 이제 넥센 히어로즈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더 구단을 잘 챙기겠다. 다시 말하면 본인과 호흡이 맞는 코칭 스태프와 단장 사장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구단을 챙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수 대표의 코드 인사라도 볼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장수 대표가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인사들과 호흡이 잘 맞는다면 저는 넥센이 새로운 실험이 프로야구의 큰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넥센 히어로즈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렇게 SK와 넥센이 단장을 발표를 하면서 올 시즌에는 선수 출신의 단장이 10개 팀 중에 무려 5개 네. 팀입니다. 어느 정도로 좀 이 변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단장 선임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기사가 제발 낙하산 단장 좀 그만 내보내고 이 프로야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장을 선임하라 그런 기사였는데 네. 지금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요. 무려 선수 출신 단장의 절반이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분들이 그냥 단장이 된 게 아니라 박종훈 한화 단장 역시도 이 NC 2군 총괄하면서 프론트의 역량을 익혔던 분이고요. 네. 뭐 영경혁 단장 역시도 오랜 운영팀 경험이 있어서 준비된 프론트라고 볼 수 있겠고 고영욱 단장 역시도 스카우트 팀장을 맡으면서 프론트 승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프로 선수는 하지 못했지만 아마추어 선수인 김태론 두산 단장 역시 주무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서 단장이 되신 분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선수 출신이라는 닉네임보다는 준비된 선수 출신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기조가 계속 흘러가는 게 중요한 것이요. 몇 년 전에 정말 그 모그룹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단장님이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야구는 11명이 하는 거 맞죠? 네. 근데 와. 사실 야구는 11명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네. 축구잖아요. 그 정도를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야구단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들이 오게 된다면 그만큼 팀의 불협화음도 줄고 네, 팀의 장기적인 비전도 성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박도희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야구를 잘 아는 준비된 선수 출신의 단장들이 이제 10개 팀 중에 5명이 됐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KBO 리그에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